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여행자를 지원한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헬로우도 아니고 니하오마도 아니고 올라라고 인사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활기를 잃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활기도 되찾고 좀 전 세계 여러 군데를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볼까 생각하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종교적으로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행자로서 가는 건 어때? 거기도 스페인 시골 마을인데 시골 사람들의 사는 것도 보고 스페인의 문화를 새롭게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스페인 순례자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순례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지의 음식을 먹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굉장히 많은 코스가 있어요. 한 6군데의 중요 코스가 있는데 저는 여자 혼자 떠나기 때문에 프랑스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까친년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어떤 길인지 한번 카카오톡에 있는 까친년에 들어가서 대충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까미노 필그람 프랑세스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 혼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자 혼자서 가도 안전한가라는 길입니다. 네, 안전합니다. 노란 화살표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상징인데요. 아침에 눈 떠서 가는 그 길에 노란 화살표가 시선이 마주치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고, 산티아고 필그램 프랑스라는 앱에 구글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25km를 걷겠다 하면 그 길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은 안전했고요. 만나는 사람도 다 거의 대부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경비 문제였어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순례자 협회에 가서 크레덴시알이라는 순례자 수첩을 사면 그 순례길 중간에 숙박지를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그 알베르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베르게가 하루 자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보통 4유로에서부터 15유로까지가 있는데 공립 알베르게는 싸요. 한 8유로 정도고 사립 알베르게는 15유로에서 20유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 알베르게를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하루에 35유로를 넘지 않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35일 동안 한 300만 원, 32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걷고 먹고 그리고 또 스페인 문화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알베르게에 들어가고 순례자 정식을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물을 사거나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는 비용으로 써서 하루에 35유로 내지 40유로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인 경우 40리터 배낭에 5kg를 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5kg를 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면 저는 샴푸, 린스 다 제외하고 비누 하나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물파스는 꼭 필요했고 침낭이 꼭 필요했습니다. 거기는 그 침대 커버나 이런 걸 주지 않는 남녀 혼숙인데
침대 하나를 주기 때문에 거기 침낭을 놓고 들어가서 자야 합니다. 그래서 알베르게를 이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침낭은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프지 않았어? 산티아고 갔다 오고 나서 무릎 수술을 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나이도 있고 그런데 무릎 괜찮았어? 라고 물으시는데, 저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갔다 와서 무릎이 연골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연골 주사를 맞고 가시죠. 그렇게 하면 무릎이 하루에 25km 이상을 걸을 때 5년치 무릎이 다 닳는데요. 근데 연골 주사를 맞고 가면 그게 미연에 방지되는데, 그래서 저는 연골 주사를 맞고 갔더니 오히려 25, 30 젊은이들도 많이 걷다 보면 마지막에 무릎 아프고 힘들어 하던데 저는 아주 말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권하는 건 가기 전에 연골 주사를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이 편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 슬리퍼를 하나를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알베르게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신발을 반드시 벗고 알베르게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으면서 물집을 방지하거나 발을 편하게 해주신다면 순례길을 온전히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잘 걷고 나서 20년이 젊어졌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그 20km, 25km를 쭉 걷다 보면 한 3일 동안 걷는 동안에 계속 어떤 한 청년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한 50대쯤 되는 어떤 여자분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면서 같이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알베르게에 들어가서 제가 스파게티를 다 만들고 나서 좀 용량이 많아서 이거 좀 먹어볼래요? 하고 드렸더니 그 청년이 저녁에 맥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야기 중에 나중에 저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딸과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혼? 그랬더니 그리고 너는 여자분하고 같이 걷고 있었잖아. 누구니?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뇨가 심하시고 마음의 병이 있어서 산티아고 길을 같이 걷는데 엄마가 저 여자 정말 괜찮다. 너가 청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청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는 차마 밝히지 못하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너 완주를 할 거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콤포스텔라까지 갈 거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콤포스텔라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60인데 그 친구는 26이었고 청혼을 받은 거 보니까 잘 걷고 잘 먹고 건강하게 걸었더니 한 20년은 젊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산티아고 그 길을 추천하면서 당장 늘어져 있던 몸을 이렇게 세워서 많이 걸으시고 또 걷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강의에는 그런 얘기를 주축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